안녕하세요. 카페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컨설팅 할 때 MBB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펌에서 챗GPT나 제미나이, 그리고 펄플렉시티 같은 AI 도구를 많이 쓰죠. 이 AI 도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LLM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LLM을 컨설팅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이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죠. 컨설팅에서 우리가 LLM을 쓸 때 주로 어떤 영역에서 쓰느냐 좀 따져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프로치, 리서치 어프로치 할 때, 혹은 이제 파워포인트의 스토리라인 잡을 때 LLM을 많이 씁니다. 이때는 사실 해보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줘요. 그리고 바로 써도 될 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약간의 우리 생각만 애드온 하면은 바로 딜리버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콘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리서치 강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영역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이 GPT로 어떻게 프레임워크를 뽑아내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파워포인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 COT 기법을 이용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LLM 기반의 랭귀지 모델을 가장 심도 있게 사용하는 기법인 체인 오브 토트 기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프레임워크 잡는 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분석이나 추론을 할 때도 많이 씁니다. 요즘 노트북 LM 있죠. 제미나이에 가면은 노트북 LM이 있는데 이것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죠. 여러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받아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만들기. 결과 만들기라는 거는 칸바 같은 걸 이용해서 PPT 슬라이드 같은 것들을 만드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만들기는 예를 들면은 그냥 한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간단한 그림과 텍스트가 배치가 되어 있는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페셔널한 모습, 그러니까 컨설팅 펌에서 사용하는 고객사에서 돈을 받고 우리가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장표를 만들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분석과 추론은 잘 되는 듯 하지만 많이 써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골탕 먹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믿고 맡겼는데 GPT가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석 추론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분석과 추론에는 사용하지 마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물론 초안을 뽑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그리고 결과 만들기도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어프로치나 프레임워크 잡을 때는 이런 LLM 기반의 GPT 같은 것들을 쓰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분석 추론에 GPT 같은 랭귀지 모델을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추론할 때 코릴레이션과 코잘러티가 있어요. 이 코릴레이션은 말 그대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잘러티는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 룰을 끄집어내는데,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는 서로 다른 겁니다. 이 GPT를 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할루시네이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GPT는 이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를 굉장히 자주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논리가 마찬가지인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GPT는 이 의도, 의지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보다는 일정하지 못합니다.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것이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그런 분석의 결과가 아닌 경우가 정말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 지금 5의 보이스 레코니션을 이용한 그런 질의응답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뭐 이런 질문이죠. 톰은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 그는 감미로운 음악을 좋아하고 안경을 써. 다음 중 톰의 직업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1번 도서관 사서, 2번 건설 노동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이 GPT가 이 Tom is gentle and doesn't get along with people easily.
he likes mellow music 이렇게 답을 하고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톰은 이 사서일 가능성이 있다. 좀 사서의 스테레오타입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그냥 fun guess이고 그런 좀 정확한 답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물어보는 거죠. 한국어로 제가 좀 쉽게 얘기해달라고 이제 다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좀 재미로 추측해 보면은 도서관 사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건설 노동자일 가능성은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것을 확률로 표현해 볼 수 없을까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확률로 표현해 보면은 성격과 취향을 고려했을 때 사서일 가능성이 70%, 그리고 건설 노동자일 가능성이 30%라고 가볍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추정하냐 물었더니 이제 추정한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사서는 차분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서이다. 반대로 건설 노동자는 몸을 대체로 많이 쓰고 팀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그냥 통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톰이 건설 노동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다시 했어요. 그러면 다시 맞다. 전체 인구 중에서 건설 노동자 수가 사서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답변을 또 합니다. 제가 또 계속 물어보죠. 그러면 종합해가지고 어떤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이제 관점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서 쪽으로 약간 기울기는 하지만 둘 다 가능성은 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제 다시 물어봐요. 그럼 너가 처음 추론하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통계적 관점까지 같이 고려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지구상의 도서관 사서는 얼마나 될까? 게스티메이션을 좀 해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건설 노동자가 사서보다 한 100배 이상 더 많다고 이제 얘가 추론을 해줍니다. 그러면 톰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통계적으로는 건설 노동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뀌는 거죠. 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얘가 처음부터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텍스트 기반으로 다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 대신에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마이클은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그리고 잔잔한 음악을 좋아하고 뿔테 안경을 쓴다. 다음 중 마이클의 직업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시된 특징으로 보면 도서관 사서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추론이 발생하는지 대표적 휴리스틱, 고정관념 등 심리학적 배경도 설명드릴까요? 라고 이제 단편적으로만 딱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GPT 지금 GPT-5 인스턴트인데 좀 더 설명을 해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줍니다. 일단 그 직업적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문제와 휴리스틱을 활용한 추론 문제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계적으로는 건설 노동자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관점으로는 도서관 사서가 더 올리고 통계적 관점으로는 건설 노동자가 더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추론의 그런 이제 의지에 따라서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좀 더 복잡한 논리일 경우에는 이런 논점에 오류에 빠지기 정말 쉽기 때문에 사람이 잘 지켜보고 프롬프트를 잘 주지 않으면 엉뚱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챗GPT를 통해서 어떤 분석을 할 때는 챗GPT는 소위 말해서 이제 목표의식이나 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아니면은 논리적 구조가 가장 가까운 것을 그냥 취해서 답변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할루시네이션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논리가 복잡하면은 이런 오류 가능성을 사람이 찾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의 결과를 만들어낼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메타인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생각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필터 버블이라고 하죠. 확증 편향, 그죠? 필터 버블,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 논리를 스스로 더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추론을 하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추론을 하기 위해서 GPT에 많이 의존을 하면은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왜 AI가 이 LLM에 이렇게 집착하고 집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